36년 전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됐던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주문화방송을 통해 보도된 이후 60대 부부와의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남겨놓고 있는 양측은 핏줄임을 확신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편파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수 베델의 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 소유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 바로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저희 전주문화방송의 한 노부부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기적은 일어났을지 김하연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결국 토프트 씨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생모가 83년생 조혜정을 기억하고 떠올려주는 방법뿐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36년 전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이후 부모를 찾아온 캐서린 토프트 씨. 한국 이름 조혜정 씨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우연히 접한 A 씨는 자신이 36년 전 생후 보름 남짓일 때 잃어버린 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잠깐 한 5초 봤어요. 그 사진이 우리 딸 좀 젊었을 때 지금 가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1983년 2월쯤 전주 효자동에서 발견된 혜정 씨. A 씨 부부가 살던 장소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시기도 일치합니다.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놈이 지금 몇 살인데. 자신의 부모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전 만남을 갖고 싶다는 혜정 씨의 의지로 세 사람의 조심스런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핏덩이 딸을 잃어버린 뒤 36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부모. 다른 딸들의 사진을 꺼내 비교해보고 손가락, 발가락도 자꾸만 대봅니다. 사진 닮았지? 닮았지? 닮았잖아. 자신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해 한때 부모를 원망했던 혜정 씨도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그 고민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니까 부모도 얼굴이 다르고 친구도 얼굴이 다르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당연히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부모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직 유전자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A씨 부부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혜정 씨에게 한국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Så jeg må på en måte bare beskytte meg selv litt til før jeg får svar. Men å møte noen som er så glad for å se meg, og som er så sikker på at jeg er datteren deres, det er ganske sterkt. 단서라곤 입양 전 보육시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모를 찾아 나선 조혜정 씨.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모두가 바라는 기적으로 이어질지 A씨 부부는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베델 장애인의 집은 10만 평이 넘는 야산에서 장애인들을 강제 노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그런데 한 기독교 재단이 베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앞으로 피해 장애인들의 보상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한데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델 장애인의 집 장애인들이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고 증언한 장수군의 한 야산. 장수 베델의 집 운영법인인 장수 베델 복지재단 소유로 모두 11만 평, 축구장 5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몰랐어요, 베델 베델의 집 오는 거를 몰랐다고요? 네, 가는 거를 몰랐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최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의 한 기독교 재단이 무슨 일인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겁니다. 재단 측은 지난해 베델 재단에 장애인 자립에 쓰라며 좋은 뜻으로 11만 평 땅을 기부했는데 베델의 집 이사장이 약속을 어겼고 장애인 폭행 등 불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땅을 되돌려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베델 재단이 해산될 경우 땅이 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어 서둘러 조치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일단 지난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땅 거래가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 그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 상황을 동결시키자고자 하는 소송 전 사전 신청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 상당인데 만일 소유권을 빼앗길 경우 당장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이 걱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법적인 절차로 끌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장수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맨날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제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거 부분 만약에 이런 가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베델 대책위는 장영수 군수를 만나 불법 의혹의 중심에 선 베델재단 이사장이 선임한 임시이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장수군이 민간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군수는 일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임시이사 철회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지난 19년간 4조 원을 쓰고도 목표 수질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신창현 의원이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호 농업용지 수질은 6급수로 목표 수질인 4급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목표 수질 달성률은 2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 안전검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8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232곳으로 내년 물량까지 합치면 240곳이 검사 대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1,500여 곳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검사원 인력 충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8%대로 크게 높아지자 국정감사장의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든 대신 일본 전범기업 투자,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재테크 논란 등이 공방의 주제가 됐습니다. 기금 운용이 납부자인 국민 위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기금 수익률 8.06%, 운용 수익금 51조 원. 현저히 높아진 수익률에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성토했던 야당 의원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기 투자와 국제 증시의 특성을 무시한 그동안의 트집 잡기 발언에 우리 지역 의원이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전주 이전과 관련해서 좀 소모적인 논쟁들을 끝내고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주 이전 논란이 간만에 수그러든 가운데 국정감사는 실질적인 사안에 집중했습니다. 위탁 투자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손실이 컸던 일본 전범기업 63개에 대한 투자 제한 논란이 여전했습니다. 기금이 수익률만 고려하지 말고 법이 허용한 복지와 출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향적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신규 발생하는 국민연금 기금 여유 자금의 일부를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낙마시킬 만큼 큰 충격이 되자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기업 임원 인사에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에만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일 때는 반대율이 5.1%고요. 민간기업일 때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등한시하다가 24년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노후 보장을 받는 등 최근 10년 만에 추납이 10배나 늘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려 사흘간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로 전 세계 20여 개국 4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일상에서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명하고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도내 철도 노조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철도 노조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은 노사 합의와 고속철도 통합에 코레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내일 아침 9시부터 오는 14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상시 대비 운행률이 고속열차는 81.8%, 일반 열차는 60% 수준에서 운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00회째를 맞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11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선수단은 마라톤에서 도현국 선수가 24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며 육상과 역도, 배드민턴 등에서 선전했지만 목표했던 종합 10위 달성은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원 대책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씩, 내후년에는 전체 수급자 대상 3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신중년에 대해서도 일자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5곳이 선정돼 국비 4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군산 해산물 융복함 클러스터 등 도내 20여 곳에서 3,800여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공항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도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공항로 정비 사업은 미군 비행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옥서면 주민들을 위해 도로 정비와 도시가스 매설이 추진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북중에서 은파 유원지까지 1km 구간을 폭 23m까지 확포장하게 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부품단지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은 GM 공장을 매입한 명신과 새만금 산업단지 내 나노스, 에디슨 모터스 등 6개 기업이 전기차 제조와 부품 공급 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주요 부품 수입과 적은 부품 수를 감안한다면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 아동 및 고위험 아동의 재활 치료를 위한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연말에 착공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